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 에스프릿 알핀 누아르. 딱 오늘 누아르 시승한다고 다 누아르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 누아르 영화 그러잖아. 누아르 영화 막 총 쏘고서는 막 죽이고 막 이 누아르 영화. 누아르가 검은색, 흑색, 어두운 거, 암흑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온통 검은색으로 만든 그랑콜레오스입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최고급 버전인 에스프릿 알핀 옵션을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옵션 더해가지고 에스프릿 알핀 누아르 999대 한정판, 검은색 묵직하고 차분하고 얼마나 좋아. 그랑콜레오스가 차가 정말 잘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산타페와 소렌토, 현대 기아만 쫙 팔고 있었던 이 중형 SUV 시장에 진짜 상품성 괜찮은 차가 딱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지. 이게 현대 산타페만큼이나 많이 팔려요. 월에 5,000대씩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999대 한정판이면 벌써 매진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팔고 있나? 띠리링 최고급 버전의 에스프릿 알핀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검은색 한정판이라 그래서 검은색 페인트까지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메탈릭 블랙, 그냥 블랙이 아니고 약간 반짝이가 조금 들어가 있는 조금 고급져 보이는 검은색으로 온통 이제 검게 만들었는데, 원래 에스프릿 알핀은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에 파란색으로 장식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검은색으로 밀고, 요 엠블렘이 조금 짙은 검은색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건지 모르겠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좀 더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눌러줬으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뭐 르노 코리아 디자이너들이 뭐 요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했겠죠. 제가 했다면은 그냥 검은색으로 빡 눌러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범퍼 끝에 줄무늬로 이렇게 돼 있던 게 원래 에스프릿 알핀은 요거 파란색이었잖아요. 알핀의 고유 컬러인 파란색을 군데군데 썼었는데 그거를 다 회색으로, 여기도 회색 줄무늬로 하고, 그리고 요 20인치 알핀 에스프릿 전용 휠도 원래는 투톤 컬러였는데 그냥 검은색으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20인치 휠이고 금호 크루젠 타이어인데 이게 그립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 네, 그리고 여기 에스프릿 알핀 엠블렘은 요거는 그냥 파란색으로 놔뒀네요. 네, 요즘에 알핀 F1 팀이 성적이 꽤 괜찮아. 피에르 가슬리랑 잭 두안 그 친구 멋있는 친구야. 모터스포츠 혈통이에요. 아버지가 모토GP 오토바이 경주 막 챔피언 막 먹으셨던 분이야. 아들은 F1 레이서, 아빠는 모토GP 오토바이 경주 챔피언. 되게 멋진 집안이지. 두안 씨 집안. 피에르 가슬리도 엄청 요즘에 성적 좋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알핀 기운이 아주 괜찮아. 하여튼 F1 얘기 그만하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가니쉬도 여기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회색으로 이렇게 넣고, 요 밑에 발판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좋거든요. 어른들이야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만 아이들은 요것도 좀 높아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요 발판도 원래는 45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근데 알핀 에스프릿 누아르 999대 한정판에서는 이것도 그냥 기본. 그리고 요 운전석 쪽 보면 저 페달도 알루미늄 색깔로 뭐 이렇게 하는 게 75,000원인가 뭐 이런 옵션인데, 저것도 기본으로 넣으면서 온통 검은색으로. 매트도 에스프릿 알핀 누아르 매트, 그리고 가운데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데 앞에 999대 중에 몇 번째 만든 거라는 거. 요 시승차는 70번째 만들어진 한정판인데, 한정판에 잡으시면 쭉 올려줄 수 있는 넘버링 플레이트, 요게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 뒤로 가면은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회색으로 이렇게 넣고, 트렁크에 요것도 조금 짙은 색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블랙에 가까운 걸로 해서 이 999대 이 검은색 한정판의 가치를 조금 더 올려줬으면 했는데 그렇게 짙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딱 열면은 트렁크에 짐 넣고 뺄 때 긁히지 말라고 범퍼 위에다가 이렇게 덧대는 거, 요것도 7만원인가 8만원인가 옵션이거든요. 에스프릿 알핀 누아르 한정판에는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가격이 에스프릿 알핀보다 55만원 비싼 거예요. 근데 요 내용물들을 다 따지면은 6, 70만원 정도의 가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999대의 검은색 한정판을 산다는 자부심 플러스 5만원 10만원 정도의 약간의 이득, 이렇다면은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나 어차피 그랑콜레오스 검은색 산다 그러면은 다른 거 말고 검은색 한정판 에스프릿 알핀 누아르를 사는 거예요. 보통 한정판 그러면은 가격을 그냥 한정판이라는 그 희소가치 때문에 가격을 더 높게 잡는데, 오히려 가격을 5만원에서 10만원 약간 낮춰 잡으면서 999대 한정판 딱 이렇게 희소가치까지 딱 줬잖아요.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물론 검은색 차를 좋아한다면.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검은색보다는 흰색을 좀 많이 선호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프릿 알핀 누아르 말고 에스프릿 알핀 블랑, 요거를 만들어 달라. 블랑은 프랑스어로 흰색을 뜻해요. 미디어 오토. 잠시만요, 광고 들어갑니다. 비교원. 인터넷 약정 기간 3년이 지났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가요? 48만원을 그냥 날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국내 최초 인터넷 혜택 환급 플랫폼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변경 시 현금 혜택 48만원,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신사 변경만 해도 30만원 추가 혜택, 휴대폰 구매 시에도
당연히 50만원 추가 혜택. 정수기 설치 시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 108만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날 바로 입금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로 친구 추천 시 4만원 무제한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이 모든 혜택을 당일에 꼭 받아보세요. 인터넷 비교할 땐 인터넷 비교원 최고. 아, 실내는 내가 조금 불만이긴 해요. 에스프리드 알핀 누아르 해가지고 딱 하면은 이런 스티치도 에스프리드 알핀이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 스티치를 그대로 놔뒀나? 이게 검은색 실로 이렇게 했으면은 되게 밋밋했을 것 같긴 하네요. 안전벨트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도 그냥 에스프리드 알핀, 알핀을 상징하는 컬러가 파란색이라서 이런데 군데군데 알핀 로고와 스티치. 이게 원래 에스프리드 알핀에 들어갔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아르에만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요거죠, 요거. 999대 한정판 중에 70번째 만든 거다. 요 넘버링 플레이트 이거 남다른 자부심을 주잖아. 자, 하여튼 뭐 실내가 많이 바뀐 건 없어요. 그냥 넘버링 플레이트 들어간 거 정도예요. 나머지 스티치 들어간 거나 이런 거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삼색 실로 하거나 알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실로 하거나 뭐 요거고, 소재도 스웨이드, 성질이 아주 괜찮은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조금 달리는 차 느낌을 많이 냈어요. 바뀐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게 딱히 없는데 그래도 시승하는 거니까 그대로는 한번 해봐야죠. 그랑콜레오스가 꽤 큰 차예요. 소렌토 산타페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 그리고 오히려 휠 베이스는 5mm가 더 길어요. 길이가 4.8m짜리 차란 말이에요. 실내 공간이라는 거 뭐 이런 게 넉넉하거든요. 그래도 뒷좌석에 가족을 태운다 그러면은 제가 좀 타이트하게 앉겠죠. 요 정도로 타이트하게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아이씨, 요 정도 딱 앉으면은 주먹이 4개까지는 아니고 3개 반, 뭐 4개까지도 들어갈 것 같은, 장진택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엉덩이 큰 100kg 아저씨가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랜저 정도나 가능하거든요. 시트 밑에 발 집어넣는 것까지도 넉넉하게 돼서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별도의 온도 조절 장치, 그 다음에 뒷좌석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USB도 들어가 있고, 시트 쪽으로 오면은 가운데 팔걸이에 컵홀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요게 세운 상태, 요게 눕힌 상태. 약간 등받이 각도 조절이 돼요. 세운 상태로 앉아도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등받이를 눕히면은 약간의 차이인데 릴렉스하는 각도가 나와요. 물론 등받이 각도 이렇게 쭉 눕는 거는 현대기아를 이기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현대기아가 뒷좌석 등받이 눕히는 거는 세계 최고예요. 그래도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 들어갔다는 게 어디야. 그리고 등받이를 이렇게 접으면은 트렁크에 평평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누워서 차박도 할 수가 있고, 긴 짐도 실을 수가 있고. 트렁크 가볼게요. 그러지 않아도 트렁크가 널찍한데 이것까지 접으면은 정말 넓어지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두치면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이 또 나와. 이렇게 여기서 차박을 한다 그러면은 92kg 아저씨도 여유있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널찍한 공간, 여기다가 매트 같은 거 깔면은 아주 편안하게 낮잠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랑콜레오스는 아직까지 썬루프 옵션이 없더라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여기 뭐 조만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달려보기 전에 엔진룸을 잠깐 봐야 되는구나. 엔진룸. 자, 엔진룸 보시면은 1.5L 4기통 엔진이 144마력을 내거든요. 1.5L에 144마력이면은 파워도 괜찮은데 회전 질감도 부드럽고 상당히 조용하게,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으로 만든 거답게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한 1.5L 터보 엔진.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저 밑에 쪽에 이제 변속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요. 하나는 60마력 정도를 내는 모터인데 요거는 동력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엔진이 막 돌 때 고회전력으로 발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모터가 하나 있고요. 변속기에 붙은 한 135마력 정도 내는 전기 모터가 있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동력에 관여하는 모터입니다. 그리고 요걸로 감속할 때 회생제동을 하기도 하고, 60마력짜리 모터, 135마력짜리 모터가 서로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변속기가 3단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3단 변속기라 그래서 무슨 요즘에 3단이 어딨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차를 몰아보니까 거의 전기차처럼 살짝살짝 밟을 때는 거의 전기 모터로만 가기 때문에 3단 변속기인지 8단 변속기인지 아니면 변속기가 아예 없이 그냥 1단으로 가는 전기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부드럽기 때문에 3단이라는 걸 알아채지도 못해요. 물론 꽉 밟고서는 엔진까지 막 해가지고선 가속을 할 때는 3단 변속기에 약간의 한계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직접 몰아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우리 누님은 들어볼 텐데, 에스프리드 알핀 누아르라고 해서 오디오 시스템이 다르거나 뭐 엔진 파워가 다르거나 뭐 이건 아닙니다. 그냥 겉에 데코레이션만 좀 검은색으로 조금 했다는 정도기 때문에 기존에 시승했을 때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보스 오디오 스피커가 10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보스가 르노에도 보스가 있고 현대에도 보스가 있고 쉐보레에도 보스가 있고, 보스가 여기저기 차들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르노에 세팅을 한 게 예전에 SM6나 이런 거 보면은 르노에 좀 세팅을 좀 잘 해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같은 보스라도 현대 쪽 보스가 조금 좀 세팅을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메뉴를 다 이렇게 뭐 해놔가지고, 지금 이것도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지 볼륨 조절이 아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여기 버튼으로 해놓거나 뭐 여기 이렇게 뭐 노브로 해놓거나 이래도 되거든요. 볼륨을 조절하려면은 이렇게 볼륨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요거예요, 요거. 이걸로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요게 드라이브 모드예요. 그리고 요 음악 듣다가 고음을 조금 강화시키고 싶어, 저음을 좀 강화시키고 싶어, 이것도 이퀄라이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고음 약간, 저음 약간, 요렇게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가요를 들을 때는 고음 약간, 저음 약간 조금씩만 올려놓으면 조금 더 촉촉하게 들을 수가 있네요. 르노의 보스도 세팅이 상당히 좋아요. 아까 그냥 다 플랫해서 들을 때보다 하나둘씩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훨씬 더 음이 풍부해집니다. 상당히 밸런스가 되게 좋은데요. 보스가 이 대중 브랜드 차들의 오디오 중에는 보스가 보스예요, 그냥. 현대기아의 보스가 더 세팅 요즘에 잘하고 있다는 거 취소. 르노의 보스도 상당히 좋다. 웬만한 브랜드 오디오, 거의 뭐 바워의 밀킨스급까지는 아니지만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진짜 세팅 제일 잘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맵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가 편하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기판 전체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기 요걸 하면은 전체가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계기판이 여기에 이렇게 바늘식 계기판을 흉내낸 듯한 뭐 이런 거 안 하고, 속도는 그냥 숫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래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는 또 편해요. 괜히 바늘식 계기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는 아유 디지털 계기판에 왜 바늘식 계기판 이거 해가지고 오히려 시인성도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가운데 속도 딱 해주고 요러는 건 괜찮은데, 정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것만으로도 뭐 에너지 플로우라든지, 지금 엔진이 웅 하면서 발전기를 통해서 지금 충전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파워를 내는 모터는 지금은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라이브를 놓고 쓱 나갈 때는 이제 요 전기 모터 135마력짜리 전기 모터로 지금 전기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꽤 붙으면 이제 엔진도 깨어나는데, 엔진이 동력에 바로 관여하지 않고 저속에서는 발전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그때 동력에 엔진이 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슬슬 움직일 때는 웬만한 거는 135마력짜리 모터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기 모터 우선으로 쓰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진보된 형태, 전기 모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슬 몰 때의 주행 질감이 기존의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더 좋긴 한데, 현대기아도 최근에 2.5L 터보 하이브리드를 내놨는데, 그것도 시스템이 전기 모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린 하이브리드 모델로 좀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 같아요. 시속 30km에서의 승차감은 꽤 부드럽다. 동급 모델인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별 차이는 없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세팅을 되게 잘한 게, 전에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깨지거나 뭐 해가지고 날카로운 굴곡들은 대충 문질문질 해가지고서는 잘 잡아줘. 잔진동은 문질문질 해주고, 이렇게 큰 기울어지면 또 좀 버텨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감은 부들부들하면서 롤은 그렇게 많이 안 생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급의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서 한 100kg 정도 가볍습니다. 이게 무게가 한 1750kg 정도 되는데, 현대기아의 동급 하이브리드는 요거보다 한 7, 80kg 정도 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관리도 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그랑콜레오스는 뒤에 공간은 있는데 7인승 모델은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5인승 모델만 있어서 가벼운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대기아의 동급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더 가볍다. 그리고 주행을 할 때도 전기 모터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더 가뿐하게, 사뿐사뿐하게 가는 듯한 움직임이 듭니다. 핸들링도 곧잘 먹는다. 타이어 그립은 금호 크루젠이 그립이 이렇게 안 나왔나? 이게 타이어 그립이 안 나와서 지금 언더스티어가 쭉쭉 나와요. 그래도 이게 과진입만 하지 않으면, 속도 줄이고 진입을 하면은 핸들링은 기분 좋게 쫙쫙 나를 세우고 돌아 나간다. 1.8톤짜리 중형 SUV인데 이 정도 경쾌한 움직임에 이 정도 가뿐한 핸들링, 이런 거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 만드니까 현대기아만큼 팔리는 거예요. 주행 모드가 이제 AI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가 있는데, 아까는 에코 모드였고 컴포트 모드로 해볼게요. 미디어 오토
참고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륜구동 모델밖에 없고요. 사륜구동을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2리터 가솔린 터보에는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뭐 주행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2리터 가솔린 터보도 괜찮긴 하거든요. 저도 뭐 두 개 다 몰아봤지만 1.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가 워낙 괜찮은 하이브리드여서 저도 구입한다 그러면은 1.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를 구입할 것 같아요. 출퇴근하고 가족 태우고 여행하고 뭐 이런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주행 질감이 좋습니다. 과속방지 턱 잘 넘자마자 차분하게 딱 잡아준단 말이에요.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했어요. 우리가 요 차 나오기 전에 이게 중국 지리자동차의 싱유의 L을 베이스로 해서 르노의 기술로 다듬는다.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기술은 중국 기술이다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낮춰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이게 중국 기술을 베이스로 했다고 해서 낮춰볼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르노가 튜닝을 잘했는지 아니면 베이스 기술이 원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핸들링이나 이런 거 급차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문제 없어요. 오히려 핸들링이나 이런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 옛날 르노차보다도 더 좋아. 옛날에 QM6 때 이 정도 안 나왔거든요. 지리자동차와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만들면서 부쩍 좋아졌어. 3단 변속기라 그래서 아유 요즘 3단이 뭐야, 요즘에 다 8단 9단 10단 막 이런데, 그래서 3단 변속기를 얕잡아 봤지만 대부분의 구간을 술술 몰 때는 그냥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고 엔진은 발전에만, 전기를 만드는 데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3단 변속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니까 3단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게 이제 급가속할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좀 스포티하게 몰 때는 조금 아쉽긴 하죠. 급출발합니다. 80km에 2단으로 되면서 우웅 이렇게, 이게 변속기가 뭐 한 6단 8단 정도 되면 웅웅웅 이러는데 얘는 3단밖에 안 되니까 너무 떨어져.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할 때는 80km에서 변속이 되지만 슬슬 가속을 할 때는 한 50km에도 변속이 되고 60km에도 변속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패들 시프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거나 뭐 이런 데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을 요 기어노브를 요렇게 요쪽으로 툭툭 치거나 요쪽으로 툭툭 치는 거에 따라서 회생제동을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높음으로 놓으면은 한 3단이나 4단 정도에 물려있는 듯한,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떼면은 감속하는 게 바로 느껴지는 정도예요. 보통으로 하면은 5단 정도 물고 달리는 아주 그 정도 느낌이고, 낮음으로 하면은 회생제동 되는 게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앞차와 거리를 감지해서 회생제동 정도를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해볼 텐데, 이게 245마력에 무게가 한 1.8톤 정도의 아저씨 2명 타서 2톤이 채 되지 않는 무게예요. 요걸로 예전에 뭐 8.5초 정도 나왔거든요. 에스프리드 알핀 누아르, 요 검은색으로 온통 만든 요거 파워트레인이 바뀌진 않았지만 검은색으로 좀 더 강력해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조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더 느릴 것 같은데? 8.53초. 똑같네요. 8.53초. 근데 이 정도 가속도면은요,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은 없어요. 보통 길에 다니는 차들 2리터 소나타나 1.6리터 아반떼, 이게 시속 100km까지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보다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차가 파워가 딸려가지고 기죽거나 뭐 쫓아가고 싶은데 못 쫓아가네 뭐 이럴 일은 없습니다. 슬슬 몰 때 바닥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잡아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정숙하게 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 거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제 앞차와 거리 감지해서 속도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고요. 차선 잘 알아먹고 운전대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앞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멀리서부터 단계적으로 느긋하게 속도를 줄여주고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네요. 전반적인 주행 수준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기아의 소렌토 산타페보다도 더 괜찮아요. 특히 바닥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리 잡아낸 거는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더 괜찮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지금 산타페나 소렌토에 있는 것보다도 전기 모터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조금 더 진화된 하이브리드다 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르노 그랑콜레오스 에스프리드 알핀 누아르 999대 한정판 모델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